네, 안녕하세요. 주터팬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수익성 개선이 아니라 수요 감소 우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과연 테슬라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자, 일단 6월 16일 테슬라 주가는 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로 8.54%나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기차는 높은 가격이 용인되는 시기로 테슬라는 향후 대규모 투자를 위해 단기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죠. 논란의 소지가 된 부분은 이것입니다.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 제품 가격을 전 모델에 걸쳐 3%에서 5% 인상한 것인데요. 이는 3월에 두 번에 걸친 가격 인상, 그리고 4월에 일부 모델의 가격 인상 이후 2개월 만에 가격 인상된 것입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시가라고 봐도 될 정도로 가격이 너무 들쭉날쭉한데요. 테슬라 코리아의 차량 가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델 3 기본 모델의 경우 21년 초에는 5,479만원으로 보조금 받으면 그래도 비교적 접근성이 높은 가격대는 아니었는데요. 6월 17일 오늘날의 가격대는 7,034만원입니다. 무려 1년 만에 1,500만원이나 비싸진 거죠. 모델 3의 가장 비싼 상품은 9,417만원으로 거의 1억 원을 호가하는 수준이고요. 모델 Y의 경우 기본 모델의 가격 출시 초에는 6,999만원으로 보조금을 간당간당하게 맞추는 가격이었지만 현재 기본 모델을 구매하려면 무려 9,485만원이나 지불을 해야 됩니다. 최고 모델의 경우 7,999만원에서 이미 1억 원을 넘어 196만원이나 더 줘야 되는 상황이죠. 말 그대로 비싸도 너무 비싸졌고, 차라리 이 가격이면 한국에서는 EV6나 아이오닉으로 넘어갈 수 있는 소비자들이 많이 존재한다 라는 그런 수요 감소 우려인데요. 미국 시장도 똑같겠죠. 곧 있으면 포드 머스탱 마하 2라는 모델도 나올 테고 기타 다른 모델들도 나올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1분기 이후 유가를 제외한 원자재 가격은 다소 진정된 상황으로 테슬라의 가격 인상은 의외의 행보입니다. 1분기 30%가 넘어선 매출 총이익률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인지 연말에 다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선제적인 가격 인상인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미출고 계약 대수는 현재 6개월에서 1년으로 추정되고 있어 수요는 충분한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전 지구의 에너지와 운송의 생태계를 변혁하려면 이 대중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제품 가격이 필요한데요. 이런 측면에서 테슬라의 행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조커가 이야기하고 있죠. Why so serious가 아니라 Why so expensive 라고 말이죠. 한편 테슬라의 지속적인 가격 인상은 전기차에 대한 강한 수요를 의미합니다. 22년 1분기 기준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 비중은 6.7%로 중국의 17.7, 유럽의 18.9%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 비중이 아직은 낮기 때문에 파이를 점점 더 넓혀갈 수 있는 영역이 넓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대중화 초기 시장으로 신기술에 대한 강한 호기심이 있는 소득이 높은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하고 있어 높은 가격이 용인되고 있습니다. 갤런당 5불을 넘어선 주유 가격도 전기차 수요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캘리포니아에서는 지금 리터당 기름값이 2,200원에서 2,300원 정도 하죠. 원래는 한국의 절반 정도였는데 말이죠. 차량 리서치 기관에 의하면 22년 5월 기준 미국 시장 평균 차량 판매 가격은 46,634달러인 반면 전기차 가격은 6만 달러 정도로 무려 30%가 높은 상황입니다. 리비안의 경우 똑같이 가격 인상을 하여 평균 판매 가격이 높아지긴 했지만 신규 사전 계약 대수가 무려 1만 대나 증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미국 분들 픽업 트럭 좋아하는 거 정말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리비안의 신규 사전 계약 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거죠.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주식시장이 현재 과격한 조정 구간에 있지만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신기술이며 지금은 전기차가 이에 해당합니다. 테슬라 주봉을 통해 어느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627에서 655달러 실제 강력한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죠. 저희 투자연구소에서는 707달러를 처음에 지지선으로 분석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50% 가까운 반등이 나온 다음에 다시 내려온 상황입니다. 하락이 여기서 멈춘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것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627달러를 이탈해도 여기와 여기 저점을 이은
590달러에서 반등을 이어나가야 주가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 구간을 이탈하고 590달러에서도 이탈해 버린다면 그 다음은 여기 갭 구간 보이시죠? 갭은 보통 메우러 가고 메워지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니까 490달러에서 다음 추매를 해볼 수 있겠고, 그 다음은 409달러, 그 다음은 335달러입니다. 아니 지금 600불대에서 움직이는데 300달러가 웬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 전쟁이 실제 일어날 줄 몰랐고 이렇게 장기화될 줄 모르셨을 겁니다.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음을 항상 가정에 두시고 대응을 하실 것이 좋기 때문에 우리들이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를 분석 드리는 것입니다. 주가가 조금씩 내려갈 때마다 계속해서 매수하시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1차, 2차, 3차 나눠서 구매하시는 게 그래도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니까요. 그냥 이런 의견도 있구나라고 간단하게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물타기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요, 627달러에서 655달러의 가격 관찰을 해보시길 권유드리고요. 이 구간에서 이탈이 실제로 일어났네? 그래도 590달러에서 반등이 나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590달러를 지키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와 버린다면 490달러 에서 500달러 갭 근처까지는 열어두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 차트와 경제, 펀더멘탈, 주가, 실적은 모두 분리된 게 아닙니다. 차트는 후행하지 않고 현행하며 오히려 차트가 선행에 가깝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물론 100%는 없지만 모든 건 상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보통 경험이 적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업의 실적을 보고 투자하면 늦는 이유가요. 한국의 재무제표는 분기는 45일 혹은 단기는 90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즉 기업의 재물을 보고 판단하면 최소 한 달에서 세 달은 늦는 것이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을 하는 것이자 이들의 일은 기업이나 산업을 전담해서 관찰하고 호흡하시는 겁니다. 즉 실물 경제 기업 상황을 고려하여 금융시장에서의 가격을 시간적 가치를 고려해 가격을 매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알고 분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학적이고 정량적으로만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차트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 두신다면 여러분들이 보는 시야가 훨씬 더 넓어질 것임을 장담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의 흐름을 파악하는 눈까지 뜨이셔서 조금 더 효율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 함께 공부한 내용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